안녕하세요. 퍼블리싱 이번 시간에는요. DIV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단계들, 과정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V를 사용하는 방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디 안에다가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div를 만들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테두리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iv 안에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div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처음에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 전체 구상을 먼저 하시고요. 전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로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뭐 홈 메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모든 홈페이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구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뭐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안에 이 아래쪽 내용은 뭐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좌측 메뉴나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하는 모양대로 설계를 일단 해줍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설계를 하고요. 이 모양을 div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div로 만들어주는데 div로 만들어서 안에 내용을 설계를 할 때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div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div 내용을 적고요. 여기에 div 내용을 채우고요. 여기에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이 내용을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정렬 따로 해줘야 되고요. 이 div 따로 해줘야 되고요. 이 div를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요. 전체적인 틀을 하나를 만들어준 후에 이 틀 안에서 또 div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들이 꼭 정확하게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과정은 아니고요. 이것들은 이제 권장사항들이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는 기초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HTML을 기초로 배우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응용 과정이고 실무 부분입니다. 실무 부분에서는요.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코딩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요. 이 방법에 얽매여서 항상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자꾸 이런저런 방법들은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 방법이 더 좋겠구나. 이 방법이 작업을 하는데 훨씬 시간 단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면 됩니다. 자, 많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자, div 가로, 세로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가로, 세로 크기 설정이나 뭐 색상이나 보더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는데 HTML에 바로 설정하거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웹표준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퍼블리싱을 해나가는 이번 강의에서는 HTML에 바로 내용들을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 다 외부 CSS를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할 겁니다. CSS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파일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파일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4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만들었어요. 옵션을 설정을 했는데 옵션을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다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CSS를 활용하지 않고 HTML에 바로 설정을 하셨다면 하나하나 다 100페이지까지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CSS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CSS에서 만들어 둔 것을 CSS를 편집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웹표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CSS만 계속해서 활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CSS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SS를 하나를 만들어야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거는 제일 처음에 CSS로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자,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파일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요거 CSS01이라는 이름으로 CSS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도 함께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뭐 01이라는 이름으로 HTML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해 주셔야죠. 여기 있는 내용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일 시트 정리해 주시고요. 타입은 이거는 꼭 외우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하나를 만들어 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꼭 외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은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브라우저 바로 연결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저는 드림위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은 폴더 안에다가요. CSS0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 연결이 바로 돼요. 자,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거 CSS 파일 삭제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div를 먼저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용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작성을 하는데요. div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div를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은요. 안녕하세요.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div를 사실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제일 처음에 틀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div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떤 통로로 들어갔어요. 어떤 통로로 들어가서 그 통로 안에서 뭔가 있고요. 복도에 있는 거죠. 그냥 복도에 있고요. 집 안에 뭔가 이루어져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바로 거실이 있고요. 방에 들어가서 하나는 방에 들어가서 작업이 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자, 이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보다는요. div 틀을 아예 똑같이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여기다가 div 전체 틀을 하나를 만들었으면은요. 그 안에다가 틀을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틀을 두 개를 만드셔야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틀에다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틀에다가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전체 틀에 하나의 틀 안에는 어떤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틀에는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v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도요. 뭔가 하나가 나가서 공평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그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블럭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전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어떤 구역 안에 들어가서 컨테이너 안에 안정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담겨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 안에다가 쭉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컨테이너를 하나를 더 만들어 두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또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체 컨테이너에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내용 작성하고요. 내용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구분해서 나눠서 작성을 한 후에 다른 div를 따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div와 이 div가 서로 나뉘어져 있죠. 각자 방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자, 하면은요, 요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iv 안에 바로 내용 작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꼭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맨 안쪽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그냥 바로 작성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div가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모든 div를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계층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바디 안에 div 태그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div 태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div 태그 안에 div 태그가 하나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 div 태그 안에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거 시작 태그니까 안에 넣어주고요. 시작 태그가 여기에서 끝났네요. 그러면 div 태그가 여기에서 시작된 태그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의 div인 거죠. 그런데 모양새가 조금 처음에 이상하게. 자, 그 다음에 다음 div 태그가 또 시작이 되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감싸고 있는 div 태그가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div 태그가 또 시작돼서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태그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전체 하나의 div인 거고요. 그 안쪽에 div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안쪽에 div가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따로따로 지금 공존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iv가 하나가 끝났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체 계층을 한번 볼까요? 전체 div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div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도 또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안쪽에 div가 하나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독립적으로 div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div가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옵션을 설정하지 않은 div이고요. 아래쪽에다가 div 하나를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칸에다가 여기에 안녕하세요. 똑같이 적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div에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자, 여기는 ed 플러스 적을까요? ed 플러스. 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뭘 할 거냐면요. CSS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CSS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뭐 여기에다가 꼭 먼저 적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클래스 이름을 자, 컨테이너라는 뜻으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요. 가로 값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가로를요. 200픽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을요. 100픽셀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ed 플러스 퍼블리싱 강의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가장 테두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가장 테두리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요. 잘라서 이 안에 각자 넣어줍니다. 클래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셔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왜 표준이죠? 표준이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크롬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여러 가지 브라우저는 보통 지금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롬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PC, 일반 IBM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크롬이 좋으신 분들은 크롬을 따로 설치를 하거나 익스플로러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따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활용 가능해야 되고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버전마다 지원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각 버전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옛날에 XP나 윈도우 XP나 이런 데 사용하던 그런 환경 같은 데서 아직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각 익스플로러 버전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버전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브라우저들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브라우저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운받아서 각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모두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꼭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위에는 그냥 아무 옵션 없이 그냥 DIV를 쭉 작성을 한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안녕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은 하이트가 100픽셀로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도 100픽셀로 작업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 내용이 없기 때문에 높이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픽셀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측이 이렇게 잘려서 강의하고 입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작성이 된 겁니다. 퍼블리싱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지 구상을 해보시고요.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div 컨테이너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해보시고 그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